결과가 작년 5월쯤에 발표가 되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논문을 읽고 제가 이런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 접근 방식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릴 텐데, 그 퀀텀 랜더마이징 맵이라는 그 양자 채널 연구에 아주 중요한 그런 수학적인 툴을 양자 알고리즘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는 게 저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수학적인 툴은 하나는 입실론 랜더마이즈, 그러니까 입실론 넷이라는 개념이고요. 다른 하나는 맥디아미드 이니퀄러티라는 건데, 그러니까 레비의 정리의 특별한 어떤 버전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양자 알고리즘에서 특히 머신러닝에서 큐램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이디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티베이션인데요. 그 아래에 보시면 그 2019년도에 그러니까 이 세 분들이 LWE라는 문제가 그러니까 쉽게 풀려진다 이런 과감한 제목의 논문이 발표가 되었었는데요. 우선 LWE가 뭐냐 하면 그 레게브가 이제 레게브 컨젝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LWE라는 거는 어떤 그러니까 어, 아무리 강력한 양자 컴퓨터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고전 세팅에 이런 LWE를 깰 수 없다라는 그런 컨젝처가 되겠는데, 하여튼 이 레게브의 컨젝처 때문에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분야까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PQC의 뭐 대표적인 예로는 그 호모모픽 인크립션이라든지 뭐 펑셔널 인크립션 같은 그런 다양한 그러니까 그 현대 암호의 기법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PRA에 소개된 이 논문을 보고 그 바로 제가 생각이 들었던 게 어, 저는 양자 채널에 관련된 연구를 주로 하고 있는데, 그 채널 연구에서의 툴이 여기에 어떻게 이용이 될 수 있을까,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곧바로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그릴로, 케레니디스, 지질스트라의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 텐데요. 우선 핵심은 큐렉이나 어떤 퀀텀 오라클을 통해서 샘플을 준비하는 방식인데, 만약 그 양자 샘플, 여기 데이터와 엔실라인데, 데이터와 엔실라의 어떤 양자 상태를 다음과 같은 형태로만 준비할 수 있다면 쉽게 LW를 공격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 됩니다. 이 그러니까 이 퀀텀 샘플을 준비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게 이제 핵심이 되는데, 전 요게 퀀텀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이고, 요 뒷부분에 있는 요게 그 고전 LW에 해당하는 그 스트럭처가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이 X라는 값이고, 요런 값에다가 어떤 작은 노이즈를 이렇게 보태게 되면 이 문제는 양자 컴퓨터도 풀 수가 없다. 그게 레게브 컨젝처인데, 만약 퀀텀 샘플을 이런 형태로만 준비할 수 있다면 어, 이건 그 양자 알고리즘으로 쉽게 풀 수가 있다. 이게 어, GKZ 알고리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샘플을 이렇게 준비하고 난 다음에 이 샘플을 이제 번스타인 바지라니 커널이라는 알고리즘으로 돌리게 되면 다음과 같은 복잡한 형태의 어떤 그 양자 상태를 얻게 되는데, 하여튼 뭐 여기서 QFT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 어떤 수학적인 함수이고, 그리고 요 형태에서 Q분의 1이라든지 오메가 요런 값들을 델타 펑션을 써서 잘 정리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형태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하여튼 샘플을 준비하고 번스타인 바지라니 커널로 한번 돌려서 양자 상태를 얻은 다음에 진짜 이렇게 얻은 양자 상태가
LW를 푸느냐 마느냐 이제 그걸 체크하면 끝나는 건데 세 번째 단계가 테스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앞에서 얻은 어, 번스타인 바지라니 알고리즘으로부터 얻은 이 값으로부터 이 x 프라임이라는 게 정말 우리가 찾고자 하는 x와 같은 건가라는 걸 테스트하는 식으로 이제 알고리즘이 끝나게 되는데요. 이때 이 세 분이 제시한 결과는 x 프라임이 x와 같은 확률이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그렇지 않을 확률이 충분히 작게 된다라는 결과를 보임으로 해서 그 LW는 쉽게 풀린다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우선 그러면 제가 어떤 퀀텀 랜더마이징 맵으로 이 문제를 풀겠다라고 했는데 이 퀀텀 랜더마이징 맵에 대한 수학적인 정의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밑에서부터 보실 텐데요. 우선 뭐냐면 모든 양자 상태 로에 대해서 어떤 그 양자 채널 람다라는 게 입실론 랜더마이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만족할 때 할 때 그 맵 람다를 우리는 입실론 랜더마이징 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수식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면 어떤 양자 상태 로를 채널 람다로 돌렸을 때 그게 디멘전 분의 아이덴티티, 즉 최대 혼합 상태와 얼마나 같게 되겠느냐라는 걸 말해주는 관계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P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쉐튼 피놈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쉐튼 피놈은 수학적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SI는 어떤 매트릭스 A의 싱귤라 밸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는 이제 제가 정의를 한 건데 어떤 걸로부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냐 하면 P가 1인 경우, 즉 트레이스 클레이스인 경우에는 입실론 랜더마이징 채널의 정의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P가 2인 경우에도 비슷하게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 놈인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식의 정의를 이제 얻을 수가 있는데 요 P가 1인 경우와 P가 인피니티한 경우 두 개를 잘 이제 조합을 해서 제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일반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그 연구의 시작은 헤이든이나 뭐 요분들 쇼라든지 이분들이 2004년에 실은 요 논문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그 채널 람다, 입실론 랜더마이징 맵 람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겠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그 구성하는 구체적인 방식은 아래와 같이 어떤 함의절을 통해서 그 유니터리 오퍼레이터 M개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성을 하면 그게 입실론 랜더마이징이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채널이 구성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요렇게 구성된 채널을 우리는 프라이빗 퀀텀 채널이라고도 부르고요. 뭐 퀀텀 원타임 패드라고도 부르게 되는데 이 프라이빗 퀀텀 채널의 구조, 즉 람다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어떤 송신자 앨리스와 수신자 밥이 미리 어떤 고전 시크릿 정보를 쉐어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즉 뭐 QKD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때 이 키에 따른 어떤 유니터리 오퍼레이터들을 잘 대응을 시켜가지고 이 로라는 어떤 양자 상태를 다음과 같은 맵으로 인코딩을 시키고 인코딩을 시키게 되면 앞에서의 정의 때문에 이 중간에서의 단계가 최대 혼합 상태와 같은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런 후 쉐어하고 있는 키를 통해서 인버스 오퍼레이션을 해주면 원래 앨리스가 보내고자 했던 정보 로를 완벽하게 복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요게 프라이빗 퀀텀 채널 혹은 퀀타임 원타임 패드의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런 퀀텀 원타임 패드 혹은 프라이빗 퀀텀 채널을 써서
약 10년 전에 어떤 결과가 알려졌냐 하면, 뭐, 퀀텀 채널의 채널 용량이라는 거는 뭐,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고전 정보를 보내고자 하는 것이냐, 아니면 퀀텀 정보를 보내고자 하는 것이냐, 아니면 뭐, 비밀 정보 등등, 퀀텀 채널을 통해서 보내고자 하는 그 정보에 따라서 채널 용량이 다양하게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퀀텀 채널, 앞서 말씀드린 람다를 통해서 고전 정보를 전송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비밀 양자 채널 두 개가 이렇게 컨주게이트 관계에 있긴 한데, 두 개의 그 비밀 양자 채널을 두고 각각 정보를 보낼 때와 혹은 인탱글먼트를 써서 인코딩을 해서 보낼 때 그 정보의 양이 변한다. 이거는 그 최노원 선생님께서 이렇게 정의한 그 그러니까 고전 채널의 어떤 용량과는 완전히 반직관적인 현상을 말해주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수식이, 그러니까 이렇게 부등식, 빨간색 부등식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2009년도에 헤이스팅스가 증명을 하게 됩니다. 즉, 각각의 채널로 보낼 수 있는 정보의 양이 1이라면 인탱글먼트를 써서 인코딩을 하게 되면 정보가 1 이상이 되게 할 수 있다라는 게 그 최신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비밀 양자 채널, 이것을 제가 알고리즘에 한번 적용을 해보는 게 본, 그러니까 주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그 툴들을 오늘은 소개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우선 제가 얻은 결과는 뭐냐 하면 어떤 순수 양자 상태 psi가 있고, 여기서,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그 앞쪽으로 잠깐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밀 양자 채널, 이 채널을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옵티멀한 경우에는 이 유니터리 오퍼레이터를 디멘전의 제곱계만큼 선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유니터리 오퍼레이터 m의 개수를 더 줄이면서도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게 하는 게 그 헤이스팅스가 증명한 그 방법의 핵심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유니터리, 그러니까 이런 입실런 랜더마이징 맵 혹은 그 비밀 양자 채널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유니터리 행렬의 개수가 원래 옵티멀하게는 디멘전의 제곱만큼이 필요하지만 어떤, 그러니까 뒤에서 소개해 드릴 어떤 수학적인 테크닉을 잘 쓰게 되면 그 유니터리 행렬의 개수를 옵티멀한 t의 제곱계로부터 다음과 같이 중요한 게 d 로그 d 팩터만 보시면 되는데, 어, 비밀 양자 채널을 구성하는데 옵티멀하게는 t의 제곱계가 필요하지만 어떤 그 퀀텀 랜더마이징 테크닉을 잘 쓰게 되면 오더를 d 로그 d만큼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게 가능하고, 이 방법을 알고리즘에 적용해서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얻고자 하는 게 저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수학적인 툴 두 가지를 좀 소개를 드릴 텐데요. 우선 첫 번째가 레비의 정리라는 거고, 레비의 정리 같은 경우는 1951년도에 소개가 되긴 했는데, 이게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우선 그림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이렇게 양자 상태는 기하적으로 반지름이 1인 유니스피어가 된다라고 할 수 있고, 양자 순수 상태는 이 껍데기에 모든 정보가 다 모인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양자 상태의 차원이 고차원이 되게 되면 정보라는 게 이 표면에 골고루 분포하게 되는 게 아니고, 레비의 정리가 말을 하는 거는 양자 정보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이퀘이터로 이렇게 정보가 모이게 된다는 걸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펑션 f가 있고, 그리고 그 여기 파셜 st라는 거는 구의 껍데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피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즉, 이런 스피어에서 어떤 포인트 하나 X를 랜덤하게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그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9의 적도에 있을 확률이 충분히 높아진다라는 걸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이 x를 뽑았을 때 이 함수 값과 이 함수의 평균 값의 차이가 어떤 작은 t보다 크거나 같아질 확률은 exponentially decay하게 된다라는 이런 결과인데, 앞서 말씀드린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좀 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현상을 concentration of measure 현상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고, 요걸 이제 응용을 하는 게 저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필런 넷이라는 건 뭐냐 하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어떤 순수 양자 상태들의 어떤 셋을 디스크리트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psi는 그냥 모든 그 순수 상태 중에서의 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 틸다가 붙어 있는 부분은 이 순수 상태들을 대표하는 어떤 특정한 넷 포인트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뭐 이런 관계식을 만족하는 거고, 이것도 그림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비의 정리를 앞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레비의 정리의 또 다른 형태로서 맥디아미드 이니퀄러티를 좀 특별한 형태이긴 한데 이런 형태를 생각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어떤 랜덤 변수와 그러니까 물론 요 함수를 정의를 해야 되긴 하지만, 그 랜덤 변수가 함수를 통해 얻게 된 또 다른 랜덤 변수와 그거의 평균값이 어떤 작은 t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익스포넨셜하게 줄어든다라는 이런 건데,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양자 순수 상태의 셋, 양자 순수 상태는 반지름이 1인 구각에 항상 놓이게 되는 거고, 이런 셋 혹은 이런 형태의 퀀텀 데이터가 주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이 퀀텀 데이터를 순수 상태인 퀀텀 데이터를 다 쓸 필요가 없이 앞서 말씀드린 그 입실런 넷이나 그 맥디아미드 이니퀄리티 같은 걸 잘 써서 조정을 하게 되면, 여기에 벌집 모양으로 되어 있는 여기에 있는 일반적인 양자 샘플을 다 쓸 필요가 없이 요거를 대표하는 넷 포인트 psi 틸다라는 값 하나만으로 이 값을 다 대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샘플의 사이즈를 줄이는 효과를 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퀀텀 머신러닝, 뭐 물론 전문가도 아니고 지금 배우고 있는 입장이긴 하지만, 제가 퀀텀 머신러닝을 이제 접근하는 방식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의 수학적인 기법, 즉 그 두 가지의 수학적인 기법이 비밀 양자 채널의 그 유니터리 개수를 줄이는 그런 효과도 줄 수 있다라고 했고, 그러면 이런 방식들이 양자 알고리즘에도 적용이 될 수 있겠느냐, 그게 저의 가장 큰 관심사고, 오늘은 대표적으로 그 그릴로, 케레니디스, 지질스트라 이 세 분이 한 그 LW를 푸는 그 알고리즘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거고, 아직 결과가 나온 상태는, 결과는 나왔지만 논문에 퍼블리시가 되지는 않은 상태여서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수식들이 너무 복잡해서 수식은 다 빼고 제가 그림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GKZ 알고리즘에서도 초기 샘플을 어떻게 잡느냐, 그러니까 그 큐램이나 혹은 그 퀀텀 오라클을 통해서 psi 데이터 엔실라라고 하는 요 값을 어떻게 얻어낼 수 있겠느냐가 핵심이었는데, 저는 방법을 조금 이제 입실런넷 같은 걸 써서 한 단계를 더 지나가는 방식으로 이제 하려고 합니다. 즉, T개의 데이터가 있고, 이 T를 앞서 입실런넷이나 그 맥디아미드 이니퀄리티를 써서 오더를 조금 더 줄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샘플을 준비하겠다라는 것인데, 물론 충분히 높은 확률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저의 클레임이고요. 과정을 보면 우선 GKZ 알고리즘에서 어떤 클래시컬한 로우 데이터로부터 A라는 양자 상태를 만들어내고 얘로부터 어떤 LW를 푸는 어떤 샘플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한 단계를 더 나가서 이 준비된 샘플을 그러니까 이필러넷을 통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틸다가 있는 어떤 디스크레타이즈 하는 방식을 한 번 더 거치고 그런 다음에 번스타인 바지라니 커널을 통해서 이제 이런 값을 얻게 되는 거고 중요한 게 여기서 M 스타가 이제 원래는 T개가 있어야 되는데 요거를 오다가 스퀘어 루트 오다 T 로그 T만큼 줄여서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느냐인 거고 그런 다음에 넷 포인트에 대한 해당하는 어떤 값을 측정을 하고 얘가 원래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 비밀 데이터 X랑 얼마나 같으냐 요걸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저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원래 GKZ 알고리즘은 로우 데이터로부터 클래시컬 샘플링을 하고 퀀텀 그러니까 양자 상태로 인코딩을 한 다음에 어, T개의 퀀텀 퓨리에 트랜스폼을 돌린 다음에 측정을 하고 X라는 결과를 얻게 되는데 저는 한 단계를 더 거쳐서 이런 준비된 양자 샘플로부터 그 이필런 넷으로 한번 걸러내서 넷 포인트들만 가지고 즉 오더가 조금 줄어든 형태의 이런 값을 가지고 QFT를 돌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게 저의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알고리즘적인 측면에서 리니어 리드믹한 약간 오더의 리덕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요 빨간색 공에 해당하는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approximate QRAM 혹은 입실런 QRAM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저걸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앞서 화살표로 되어 있는 이 수식에서 보시는 것처럼 CKZ 알고리즘에서 이 샘플을 입실런 넷으로 한번 돌리는 요 과정을 어떤 입실런 큐램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방식으로 수학적으로 요걸 구성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입실런 큐램이 하는 일은 T개만큼의 그런 모든 양자 데이터를 쓰는 게 아니고 뭐 적당한 블로킹을 하는 방식으로 즉 입실런 넷으로 이런 블로킹을 해주는 방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오더가 T에서 스퀘어 루트 D 로그 D로 줄어든 이런 양자 샘플만 가지고 오라클을 통해서 LW에서 풀어야 하는 그런 샘플을 양자 샘플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번스타인 바지라니 커널로 양자 알고리즘을 돌려서 측정을 하면 넷을 통해서 얻은 이 고전 정보의 이것과 우리가 원래 알고자 하는 X의 정보가 동일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자 채널에서의 그 어떤 클래시컬 커패시티나 퀀텀 커패시티 같은 경우에 그 에디티비티가 깨지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왜 그런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고 뭐 해야 될 연구도 그쪽에 많은데 뭐 그쪽에 사실 어렵기도 하고 잘 뭔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그쪽에서 사용되고 있는 툴들을 제가 알고리즘 쪽으로 가져와서 한번 해보는 시도를 한 게 본 연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감사합니다. Okay, so are there any questions? So maybe then I'll ask a question. Maybe I'll ask question both in Korean and English. 그
그러니까 이 슈퍼 에디티비티 성질을 이제 그 양자 알고리즘 쪽에도 적용을 하시면서 뭔가 샘플 컴플렉시티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게 네네. 그 뭔가 중요한 결과인 것 같은데 이게 네, 지금 LWE 문제에는 일단 적용을 해 보셨는데 네네. 왠지 제너럴하게 다른 알고리즘들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요. 혹시 다른 뭐 캔디데이트들 사실은, 네. 네, 일단 그 퀀텀 TDA 모델이 가장 적합하게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퀀텀 TDA 토폴로지컬 데이터 애널리시스 같은 그 부분, 물론 세스 로이드 교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긴 하셨지만, 그러니까 이런 레비의 정리라든지 이런 게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고차원의 데이터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세스 로이드 교수님께서 하신 거는 이게 적은 개수의 데이터라든지 한정적인 거에서 어떤 토의 모델을 제시한 거고, 정확하게는 양자 빅데이터 같은 거에 대한 어떤 여기서 말씀드린 어떤 수학적인 해석을 더 잘할 수 있다면 그 퀀텀 TDA 모델을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그, 이윈탕 그분께서, 박사님께서 하신 그런 퀀텀 인스파이어드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 이제 그거의 핵심은 퀀텀 큐렘에서의 그런 액션이나 클래시컬한 어떤 그런 관계가 뭐 별반 차이 없다라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의 이필런넷 테크닉을 적용할 수 있다면 퀀텀에 대한 부분을 더 좋게 만들어서 그 탕 박사님이 하신 것보다 더 좋게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아, 우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네, 어떻게 다르게 얘기하면 퀀텀 알고리즘하고 퀀텀 인스파이어드 알고리즘 간의 뭔가 그 갭을 더 네, 벌릴 수 있, 퀀텀을 더 좋게 퀀텀을 더 이렇게 좋게 하는 거예요. 다듬을 네,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우선 가지고 있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o uh, just to really briefly to summarize what we just discussed in Korean. So basically, I asked. It seems that like the main point that I received from this talk is that by using the property of superadditivity of quantum channels, by applying the idea of superadditivity of quantum channel to quantum algorithms, there could be some quantum advantage, roughly speaking. And in this talk, it seems that such principle has been applied to this LWE learning with error problem, but could this be applied to other algorithms? And the response was it seems that it could be a promising direction to investigate whether this could be used for quantum topological data analysis. And also, the second part of the answer was that it might be possible to improve the quantum algorithm of was that the recommendation algorithm by Erwin Tang or yeah so it might be possible to improve the quantum version of that algorithm, right? So okay, so I think we can now we can thank Dr. Zhang again